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 청년들의 희망 포기 이런 거 금수저 흑수저 논란 참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88만원 세대 뭐 장도를 던져라. 뭐 프랑스에서도 또 유사한 100유로 뭐 1000유로 세대입니까? 뭐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고 뭐 시민사회단체고 청년들에게 힐링하는 사람 또는 뭐 청년들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지 그야말로 청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정당들이요 평소에 청년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다가 선거 때만 되면 무슨 청년 비례대표 쇼하다가 이번에 더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 있고 안철수는요 그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야기 듣다가 앞에서 그냥 지어 박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대기업을 상대로 알바생이 떼먹은 시급 돌려달라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일본에서 한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이 대기업의 무릎을 꿇리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짜투리 시급 떼어먹고 부당행위에 맞서 싸운 결과 돈도 돌려받고 돈보다 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서 지난해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등학생 서적기 군이 첫날부터 출근은 정해진 시간보다 14분 먼저 퇴근은 10분 늦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분을요 착취당했죠. 문제는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다. 15분 이내 짜투리 근무에는 시급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14분 10분 빨리 오고 늦게 가고 하는 부분은 15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계산 안 해준다는 거죠. 또 정산이 맞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의 물어내야 된다고 했답니다. 시급을 분 단위로 주기로 한 관련 규정, 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해당 기업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당 우리 돈 7, 8만원씩 떼먹었는데요. 이 서적기 군한테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거 이상하다. 이런 것이 당연히 세상에서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싫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청년이 있어야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때마침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악덕 업체의 형포가 사회 문제가 됐고 서적기 군도 이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돕는 단체들도 나서고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대기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당 아르바이트생 이용 반대 단체 대표가요 15분 미만 시급을 주지 않는 규정을 고쳐서 1분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체 사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고치기로 했다고 이제 확인을 했답니다. 회사가요. 그래서 서적기 군은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 큰 소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 떼인 청춘들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청춘들은 싸울 줄도 모릅니다.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문제가요. 자기의 인생에서도 교훈을 얻는 것이고 뭔가를 얻는 시발점이자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전체 입장을 개선시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학생들이 싸울 때요. 시민단체가 나서서 열심히 지원한다 이야기 또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색나고 때깔 좋은 부분에 시민단체들이 들 달라붙어서 재벌들 뒤통수 잡고 돈 뺏어내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정작 무기력함 이런 청춘들의 문제에서 나서지 않는데요. 저는 이 고등학생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학생의 이런 일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1번이라는 사회의 법적인 시스템, 양심이 또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아르바이트 돈 돌려달라면 그 돈만 주고 끝나지 제도를 고치도록 그 회사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가 과연 이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재판까지 안 가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이런 돈 떼먹는 부분에 대한 신고 접수조차도 극소수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돈만 주면 그만이다.
법적인 처벌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회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반장 선거를 위해서 유머 스피치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장 선거 대비반이 1회에 수강료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참, 애들 선거 과외까지 시키는 이런 극성 마음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 실정입니다. 학교 임원도요, 학급의 임원도 스펙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모 씨는 최근 분통을 삼켜야 했는데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아들이 기특해서 반장 선거에 자기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연설문 작성까지 도와줬는데 몇 표 차로 아들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참 이 부모도 극성입니다. 근데 더 극성이 있죠. 정 씨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사교육 업체에서 가르쳐준 연설문과 마술 등을 선보인 아이가 당선됐다. 반장 선거에까지 사교육이 동원되는 걸 보니 씁쓸하더라. 참 새학기마다 이제 반장 선거가 시작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 선거 가해가 인기랍니다. 국제중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선발의 리더십을 중요한 자질로 고려한다는 믿음 때문에 해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반장 선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4.13 총선 못지않대요. 자,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스피치 학원 등에 개설된 반장 선거 대비반에 해당 평균 비용은 6에서 10만원이다. 이는 단체 교육 기준가이고 1:1로 맞춤 교육을 받거나 정기호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수십만원까지 비용이 올라가는데 주로 연설문 작성이나 발표 방법 등을 가르치지만 성대모사, 유머 스피치 등을 가르치는 데도 있답니다. 서울 노원의 한 스피치 학원 원장은 우리 학원은 해당 7만원으로 3회 정도 진행이 되고 원고 작성과 발성 제스처를 가르친다. 강남의 또 다른 아동 스피치 학원은 횟수로 4번에 27만원이다. 마술이나 음악 등 눈에 띄는 장기 등을 연설에 덧붙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대체 마술이 반장 뽑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반장 되려면 쇼도 해야 됩니까? 좀 있으면 스트립 쇼도 할 겁니까?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다고 합니다. 동작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고학년을 반장 선거 때는 학원을 다 다닌다. 종로의 한 스피치 학원 강사는 반장 선거 대비반에 7명의 아이들이 들어왔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에까지 사교육이 동원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급 임원 경험이 입시 등의 중요한 스펙이 되기 때문이다. 제가 이해찬식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요. 그 폐가 바닥에서 이런 지금 반장 선거 사교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장 가산점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등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입시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소개서를 보고 애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사기인지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한 달이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명동의 노점상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동의 상인들은 가게 장사가 잘 안 된다는데 노점상은 호황이라는 거죠. 노점에는 줄을 서서 먹고 이 임대료와 세금 내는 식당은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명동 거리는 노점상과 중국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이 김모 씨와 직원은 노점상도 이제 직원이 많은 모양입니다.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20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에게 음식을 전달했는데 명동 노점상은 중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를 한 겁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에 파는 음식도 다양해졌는데요. 아예 명동 거리 자체가 뷔페 식당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명동 노점상만 돌아다니도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노점상은 떡볶이, 순대, 오뎅, 핫바 이런 비슷한 음식으로 서로 경쟁을 안 한답니다. 치즈, 닭갈비, 떡갈비, 완자, 깐풍육, 칠리새우, 착한 스테이크, 장어구이, 가리비구이, 꽃게튀김, 호박죽, 팥죽부터 염통꼬치, 후라이 오징어, 타코야키, 잡채, 김치전, 주꾸미, 꼬치, 딸기 찹쌀떡, 각종 주스 등 서로 차별한 이색 음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점에서 파는 상품 가격은요 2,500원에서 만원인데 장어구이가 만원으로 제일 비싸고 평균 3,000에서 5,000 사이라는 겁니다. 명동에는 220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0개가 음식을 판답니다. 옛날에는 음식 파는 노점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음식 장사가 잘 되니까 다 음식 파는 겁니다. 좁은 명동 거리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붙어 있는데 한 평도 안 되는 노점상 하루 수입이 50에서 100만원, 장사가 안 되는 노점상도 50만원은 판다는 겁니다. 한 달이면 제일 못 파는 사람이 1,500, 1년이면 1억 8천까지 판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점 주차장도 생겼답니다. 명동에. 그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 노점상하고는 다르게 근처 상인들은 울상이라는데요. 노점에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변의 이 가게 매출은 급감했다는 겁니다. 노점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는데 왜 가격이 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노점상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여러 명을 두고 있다는데요. 이게 도대체 서울시는 뭐합니까? 자, 노점상도요. 길거리에 생계형 노점상들을 일부는 보호해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1년의 매출이 최하 1억 8천부터 몇 억씩 되는 이런 노점상들은 이 노점상이 아니죠. 그러면 명동에서 220개나 되는 노점상들은 누구한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까? 조폭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노점상들끼리 서로 사고 팝니까? 남의 땅에, 정부 땅에 노점할 권리를 서로 사고 팝니까? 폭력 조직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봐서요, 이 노점상들요, 이제는 이제 중국 관광객의 코스다 이래갖고 이제 마치 특권의 지위를 누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점에 지금 당장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노점상들에 대해서 공유시설 점유료를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노점상들이 사고 파는 권리금이 있다거나 조폭이나 혹시 힘이 센 사람들이 그런 데 관여하고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노점 안 팔아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불법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불법이 생계 차원을 넘어서 기업행위 되는 부분은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옹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주변에서 상인들도 다 가게하는 식당하는 사람들도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법 노점이 명동을 점거하면서 관광 코스가 됐다고 특권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요, 서울시는 노점 실태를 조사하고 노점상에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매출에 맞게 도시시설 점유료를 매겨야 되고요. 국세청은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의 일 매출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노점상들끼리 그 손수레가 있는 그 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그에게 권리금을 갖고 제가 볼 때 몇 억씩 붙어 있을 겁니다. 한 개당.
팔고 넘긴다면 이것은요 전부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런요 막무가내식 탈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장사 안 해도 되니까요. 이러지 마십시오. 그 노점 없으면 가게 들어가서 다 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